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게 한동안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학교들이 온라인 개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대학생이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과제를 내고 또 뭐 스터디도 그 안에서 화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불만이 되게 많아요. 뭐 이 교수님은 강의를 못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은 교재를 제대로 안 만들어 오셔. 뭐 등등. 뭐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 뭐 숙제를 너무 자주 내. 뭐 퀴즈 봐야 돼. 뭐 이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던데요. 제가 이제 그 불만을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교수들도 힘들어. 교수들은 해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니까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돈이 아까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이 엄마가 뭘 하는지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엄마도 교수인데 얼굴 안 보고 강의하는 거 진짜 힘들어. 너네 벽에다 대고 얘기해봤어?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돈이 아깝다. 학교도 안 가는데 왜 뭐 등록금을 다 내야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해서 니네들이 등록금을 내야 엄마가 월급을 받아. 근데 온라인으로 하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월급을 안 주면 그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도 뭐 실습하는 학교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실습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실습을 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죠. 입장이 다른데 제가 만약에 학교에 있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겪었으면 그치 돈이 아깝지. 학교도 안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그 반대 학교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야 우리도 힘들어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벽에다 대고 얘기해 보셨어요? 벽에다 예를 들면 어젯밤에 남편이랑 싸웠는데 할 말을 다 못해서 억울해.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막 할 말을 생각합니다. 어제 당신이 나한테 그랬는데 뭐 내가 이래서 그런 거고 그때 이 말은 못했는데 이제 막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막 내가 생각해도 너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을 준비하고 있다가 남편이 딱 오면 일단 좀 이제 혀가 굳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뭐 왔어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 이제 그날 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건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근데 혼잣말은 그냥 혼잣말인데 혼잣말을 같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같이. 제가 이제 예전부터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제 삶에서 2개 힘든 강의가 있었어요. 하나는 진짜 벽에다가 대고 하는 강의였습니다. 그 온라인 강의,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촬영해서 이제 틀어주는 이제 그런 강의를 몇 개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튜디오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앞이 까매요. 앞이 까맣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허공에다 대고 이제 앞에 카메라만 2개인가 있고 저를 조명으로 비추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이 까마니까 머리도 까맣더라고요. 머리 속이. 그래서 정말 막 계속 눈을 굴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하면서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그렇게 어색한 강의는 이제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힘들었죠, 매우. 그다음에 이제 2번째 강의는 이거는 이제 예상치 못한 뭐 그렇게 힘들 줄 몰랐던 강의인데 근데 나중에 했던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거 다 되게 힘든 거라 하더라고요. 법무부 연수원이라는 데 가면 그 법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수를 쫙 받으러 옵니다. 뭐 일주일,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쫙 가갖고 뭐 5박 6일 먹고 자면서 이제 같이 강의를 듣는데 그럼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세요. 이분들은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뭐 9시부터 10시는 무슨 강의, 12시부터는 무슨 강의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일과 심리학과의 그 관련성 있는 이제 과목들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재소자들이 이제 자살 시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자살률을 줄일 건가라든지 아니면은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재소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쫙 들어가니까
40대 50대 남자분들만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내 얘기를 듣나 안 듣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내 딴에는 좀 이제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도 딴 데 가면 막 까르르 딱 터지는데, 웃긴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심각한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전에 했던 게 그냥 검은 장막의 벽이었다면 이쪽은 인간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그래도 성의껏 했어요. 성의껏 한 3배 정도 노력이 더 들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았어요. 뭐 혹시 제가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 있으세요? 그랬더니 네, 좀 잠잠했어요. 예상할 수 있던 일이었지만.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되게 이렇게 딱딱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보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죽겠다 그러면 그래도 나가 죽어 하면은 죽으려는 마음을 고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농담인가? 분위기 너무 썰렁해서 지금 농담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살펴보고 그분 표정을 보니까 농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아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떠도는 말로 주고받는 거고,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죽겠다 하는 사람은 가장 자살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야 쟤는 평소에 죽는다 소리 많이 해 이렇게 하면서 뭐 믿을 거 없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말을 많이 자주 했을수록 사실은 그런 말이 행동으로 옮겨질 확률은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앉는데 약간 저 표정에서 그걸 봤어요. 네가 뭘 알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왜 내가 이 강의가 힘들었는지. 그분들은 전부 네가 뭘 알아 이런 마음으로 듣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게 한번 이제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듣다가 그분이 뭐 독방에 있는 거, 뭐 독실, 혼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소자들이 이제 한 방에 한 명이 있는 독실이 있고 여러 명이 있는 혼실이 있는데, 뭐 혼실에 있는 사람이 독실로 가면은 뭐 또 죽겠다 그러고 뭐 그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상하다, 사람이 많은 데 있다가 혼자 있는 방에 가면 편할 텐데 마음이 뭐 일단 평화로울 텐데, 뭐 제가 본 감옥은 이렇게 우락부락한 조폭들이 있어서 뭐 신참이 들어오면 뭐 좀 이렇게 신고라 그러죠. 뭐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혼자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독방에 있으면 힘들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방이 힘든가요? 그랬더니 이 근엄하신 분들이 빵 터진 거예요. 빵 터져서 뭐 이렇게 야, 쟤 뭐래니? 뭐 이런 분위기 있죠. 쟤 뭐야 저거? 뭐 말이야? 뭐 바보 아니야? 심지어 이제 이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잠깐 이분들한테 진짜 동떨어진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너무 당연한 독방과 혼방의 차이도 모르고 실제로 그 감옥 안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사실은 이 바깥 세상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모르고 결국은 네가 뭘 아니 하는 게 어느 부분은 맞았구나. 내가 얼마나 이제 이론만 가득 찬 사람으로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법무부에 강의를 안 갑니다. 그게 해결책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한테는 그쪽을 잘 아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주제를 아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간단합니다.
자, 온라인 수업 때문에 힘드신 점이 많을 거예요. 애들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숙제하는 것도 봐주고 뭐 이렇게 잠옷 입고 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요. 교사도 힘들다, 교수도 힘들다, 정부도 힘들다, 교육부도 힘들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지죠? 아마 그 코로나도 점차 가라앉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 같이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또 힘들어도 조금 더 버텨보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